1심 헤드라인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는 거의 모든 신문들의 사설을 봅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사설이 이번 사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몇 가지 제목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 납득할 만한 설명 누가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요. 부산일보조차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수사 외압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팀 반발하자 특검으로 위협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 사법 시스템 파괴 행위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특히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1심 재판부가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사업자들이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돼 있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라는 직격탄을 중앙일보는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의 일부 혐의가 무죄 확정되면서 이재명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검찰들의 반발을 친형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이라 규정하고 과거 이재명에 대한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라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한 수사라고 했지만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 8년씩, 6년씩, 5년씩 선고하고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개뻥이란 것이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재명이가 지난 9월달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되지도 않은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 상고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다. 그 국민이 이재명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서 정성호가 뭐라고 했죠?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고 구두지시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성호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노만석이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법무부와 협의를 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고사, 야 지금 연애 편지 쓰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것은 문재인이가 옛날에 지가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된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 원인이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한테 찾아가 가지고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글 썼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이죠? 왜 미안하죠?
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가 우리 저 위에 이러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따라준 것이 고마운 거지. 그런데 옷 벗고 나가니까 미안한 거지. 네가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서가. 이제는 천석군, 만석군, 백만석군을 꾸냐? 그 정도 출세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을사년에 조선을 일제에 팔아먹은 자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신을사오적, 검찰을 이재명에게 팔아먹은 핵심 중의 핵심이 노만석이다라는 비판이 앞으로 평생 노만석의 집안에 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당하면서도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노만석이가 나온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만배가 성대 동양철학과 출신입니다. 철화동인, 화천대유, 이게 다 동양철학에서 나온 주역의 64괴에 나오는 괴들인 것이죠. 실제 철화동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기들 마크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 음양을 나타내는 빨강, 파랑, 태극, 무늬 옆에 있는 건곤감리, 괴들, 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화천대유. 원래 화천대유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가 된 것이죠. 화천대유. 제가 이미지로 한번 해볼까요? 화천대유의 회사의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게 동양철학을 해놓으니까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이거잖아요. 이게 화천대유. 이게 다 8괴. 그리고 화천대유가 뭔지 아세요? 큰 소유와 번영, 덕을 함께하는 부가 이 괴의 의미입니다. 결국 화천대유, 대검이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항소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항소 포기함으로써 7,800억이나 되는 것을 추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김만배를 비롯한 이 일당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사실상 소유하게 하고 국고를 그만큼 손실을 입히게 한 범죄를,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범죄를 지금 노만석을 비롯한 이자들이 벌이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 괴는 큰 소유와 번영, 덕과 함께하는 부를 의미합니다. 이자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화천대유 모든 것을 가진다. 수익률 11만 5천 배의 장명.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는데요. 주역 64개 뜻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괴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천화동인 위에 화천대유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괴를 봤을 때 돈을 더 버는 그런 괴인 것이죠. 과연 이자들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게 될 것인지, 중천의 태양 같은, 천화동인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화천대유는 최정상 하이눈의 괴란 것이죠. 그래서 화천대유는 7%를 가지고 있으면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삥땅 쳐갔다, 슈킹해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사법 스캔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한기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참 맞습니다. KSB님
계엄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감옥 갔고 한동훈이도 당원 게시판으로 쫓겨났지 왜 그걸 못 참았노 에효라는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마리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재명이가 그리고 정청래가 지난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내년에 검찰청은 폐지한다라고 밝혀서 검사는 1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그 1년 시한부 인생인데 왜 시한부 인생 1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해버린 걸까요? 왜 적극적으로 자살 행위를 해버린 걸까요? 스스로 자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살을 당한 겁니까? 검찰 또한 드럼통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외압 의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들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분 단위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11월 8일 새벽 3시에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간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지로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한 법률적 쟁점은 물론 일부 사실로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중앙지검 및 대검 지도부의 내부 결차 절차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6일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이 없이 내부 절차가 마무리돼가지고 항소장 제출 절차만 남겨두었다. 그러면 그날 접수를 해야지. 원래 7일이면은 6일날 접수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그런데 내부 결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있었다. 급기야 항소 제출 기한 임박하도록 어떠한 설명과 서면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기다려보고만 하다가 자석이 임박한 순간 항소 금지라고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지휘를 할 것이라고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기를 기다렸다. 결국 중앙지검과 대검의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검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자들 또한 임은정이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은정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죠? 재심 사건과 관련해서 한 목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지휘부의 의견과 달리 무죄 구형을 했죠. 그러면서 법정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위에서 구형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에 반해가지고 무죄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임은정이가 징계를 당했어요. 오히려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하고 있잖아. 원래 중앙지법 동남북서라고 해서 중앙지법 이외에 서울에 있는 5개 검사장 중에 두 번째로 서열이 높은 것이 동부지청입니다. 동부지검. 그런데 이자들은 내부적으로 기다리기만 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조건 넣어버리면 되지. 왜냐?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뭐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항소장 접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징계만 문제될 것이지 이거 항소하고 나왔으면 오히려 다음번에 모셔가지고 공천 주겠다. 공천. 그런데 이재명이 무서워가지고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이제 이불킥하면서
방구석 전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진짜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지. 가오가 없냐? 이젠 돈도 없고 가오가 없는 자살행위 하는 검사들. 네, 진짜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 가지고 검사 유지해야 된다고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했던 얘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니들은 죽어도 싸다. 니들은 죽어도 싸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열을 받죠? 이게 왜냐하면요. 이번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의미와 두 번째,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항소를 하지 않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정치적 의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조선일보도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김만배 일당의 수익을 추징할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심 법원에서 추징하기로 했는 것은 473억 원이 것이죠. 배임죄를 약속했던 것이 482억인데 그중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정산되고 남은 것이 473억이라고 해서 진짜 지난 2022년 기소하는 과정에서 6천억이 넘는 김만배 등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기 위한 추징 절차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사가 가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가압류. 그런데 이제 1심에서 470여억 원만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의 신청해서 다 풀어줘가지고 김만배가 8년 설고 나오면은 물론 지금 8년이지만 항소 가면은 더 줄어들 수 있지. 그거 꼴랑 살고 나오면은 그냥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 남욱이도 물론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만 한 푼도 지금 추징당하지 않도록 생긴 것이에요. 몸으로 떼우면은 1,0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조상 대대로 떵떵거리고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만큼 국고 손실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 시민들 그리고 현재의 성남 시장이 빨리 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속보가 뭘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대검 차장과 관련되는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잠시만요. 예, 제가 속보가 들어온 것도 확인해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익은 김만배를 비롯한 이 일당들에게 항소 포기함으로써 다 밀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한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김만배와 남욱과 이제는 심지어 유동규 본부장조차도. 그러면은 1심에서 자백했던 거 항소심에서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잼잼파파한테 줄 서면 우리는 다 이익이 되니까. 깜빵 빨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저수지에 숨겨둔 돈 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그럼 정치적 이익은 누가 보죠? 바로 당시 성남의 수뇌부,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실장, 김영희가 다 이득을 보는 것이죠. 원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에 따르는 이득이
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그 배후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세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 이득은 대장동 세력들이 다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니들 입을 싹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게 되는 것이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이득은 누가 본다? 이재명과 정진상이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동규에 대한 뇌물죄가 무죄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428억이 뇌물죄의 이득인과 함께 배임죄의 이득인과 함께 뇌물죄의 이득이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1심 법원은 그것은 배임죄의 이득을 배임죄의 공범들끼리 나눠 가진 것은 맞지만 뇌물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뇌물죄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억 원의 뇌물을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정진상이하고 김영희하고 나눠 가졌는데 그러면은 그거 준 것도 뇌물이 안 되고 받은 것도 뇌물이 안 되면은 당연히 정진상 관련해서 뇌물이 안 되도록 돼버린 것이죠. 그거를 항소해서 다퉈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확정돼 버리면은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정진상 뇌물 428억 뇌물이 무죄가 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진짜. 결국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은 경제적 이익을 대장동 세력들에게 확보시켜 줌으로써 대장동 세력들의 입막음을 하고 더 이상 이재명이 왈가왈부하지 말게 하는 그런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물죄의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정진상이 김용희 이재명이의 뇌물죄를 무죄로 하는 정치적 이익을 이재명 세력들에게 몰아주는 그런 결정, 그런 이익을 가져온 게 되는 것이지.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행동 대장을 했던 것이 노만석이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자들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은이 정말 다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적 방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각 법무부 장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훈이 공수처장 어떻게 했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시키는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이 오동훈이 불러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하루 종일 수사를 했잖아. 배알도 없냐? 그 정도 당했으면은 마치 사법부의 독립도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되듯이 공수처의 역할은 공수처장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권력형 비리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 아니야.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권력형 비리 수사하게 한 독립적 기관, 공수처 당신들 뭐 하냐고. 공수처가 바로 나와가지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난 3월 6일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를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특검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심우정을 불러서 종일 조리돌림하듯 수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직무유기죄로. 그거 보고
오동훈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청 총수인 검찰총장이 고검장 다 불러서 회의하고 내부적으로 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시항고하지 아니한 그 사안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그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했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더더욱 내 압력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수처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오늘 국회의원들 107명 다 같이 해서 공수처 앞에 가서 직권남용 당장 수사하라고 여론전을 벌일 겁니다. 맞잖아요. 소리만 지르면 뭐해? 글만 쓰면 뭐해? 액션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들어오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